이것도 이제 ABCD로 가야 되죠. 계속해서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컴퓨전인데 어떤 문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ABCD E 어프로치로 가셔야 됩니다. disability인데요. 아래와 같이 confusion이나 unresponsiveness나 아니면 이제 ICP에 가는 건데 ICP는 너무 크리티컬 케어나 유로 워드에 한정된 거죠. 그리고 스트로크 증상이나 그런 게 어떤 건지 이런 질문들을 물어요. 어떤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냐? 아래처럼 GCS와 같은 어세스먼트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보통 이제 한꺼번에 다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disability 하면은 블러드 슈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터벤션도 똑같죠. 이런 어세스먼트를 하고 다시 질문으로 가면 patient이 confused 하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이제 ABCD로 가야 되죠. 계속해서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confusion인데 어떤 문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ABCD E 어프로치로 가셔야 됩니다. confusion 하다는 거는 AOA와 브리딩에서 옥시전이 부족하면은 confuse가 되죠. 하이폭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브리딩에서 COPD나 asthma가 심하면 본인의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높은 CO2를 배출 못하게 되면 컨퓨즈하게 되죠. 서큘레이션도 똑같죠. 블러드 퍼시가 떨어지면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드도 떨어지게 되죠. 블러드가 옥시전도 같이 캐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컨퓨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뉴로 관련된 워드에서 일어나신 경우는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D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xposed인데요. 여기 나머지 질문들은 fall과 mobility에 관한 게 많아요.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 질문들인데 ABCD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이 섹션에서 다시 넣어 놨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expose에서 묻는 질문들인데 낙상에 관한 게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거를 F에서 인터벤션을 넣어 놨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보시고 자세한 매니지먼트는 다음 섹션에서 나올 겁니다. 이게 expose는 말 그대로 환자를 이제 구석구석 살피는 거죠. 블리딩이 있는지, 서지컬 사이트에서 블리딩이 있는지, 드레인 튜브이 있는지, 드레인 튜브 있으면은 거기서 아웃풋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카디악이나 이제 GI 서저리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너무 많으면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면서 카디악 경우는 카디오제닉 샥이 오고 이제 하이퍼볼리믹 샥이 오죠. 기본적인 매니지먼트는 똑같죠. 닥터스 ABCD에서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게 있으면 걸러내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환자를 어세스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 블러드 프레셔가 낮은데 포스트업 환자면은 인터널 블리딩이 의심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드레인 튜브를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웃풋을 체크하면 되죠. 이렇게 서큘레이션이랑 익스포즈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계속 확인하시면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F는 fluid and fall인데요. 제가 이 매니지먼트 여기 넣었다 그랬죠. 이런 걸 확인하죠. 언제 마지막으로 음식과 물을 먹었는지, 바우스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컨스티페이션이 있으면 헤파tic 인사팔라피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리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CNS부터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닥터스 ABCD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너지아 보미닝도 똑같죠. 흔하게 메러클로포마이드 이런 걸 주죠. 언단타스트론이나 너무 심하면 IV를 줘야 되죠. 태블렛을 주면 또 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여기서 다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지 케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게 바로 서머리인데 이것도 똑같죠. 결국에는 닥터스 ABCD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환자를 어세스먼트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머지 다큐멘테이션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 PP부터 그런 거 프라이버시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서머리고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서머리한 거거든요. AI를 이용해서 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이거를 외워서 이거를 충분히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서빌리티에서 비주얼 매니지먼트가 나오는데 따로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자세한 매니지먼트예요. 이것 또한 서머리만 봐도 충분합니다. BGL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주스나 소프트 드링크를 주죠. 아니면 40% 글루코스 제하를 준다거나 그리고 15분에서 30분 후에 다시 BGL을 재야 되죠. 이렇게 인터벤션이 있다는 거. 즉 BGL이 낮으면 unconscious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닥터스 ABCD를 다 한 다음에 D에서 이거를 멘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자세한 대처법을 보여주기 위해 G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거기서 언급하시면서 BGL이 낮을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서머리 정도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정하는 건데요. 이거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보통 이제 뉴그룹 질문에 자주 나오는 건데 가끔 간혹 인터뷰에도 나와서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갖고 왔어요. 이 자료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닥터스 ABCD를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죠. Patient Safety와 Deterioration Patient이 먼저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잘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옳고 틀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레셔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런 질문이죠.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환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거를 위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거를 대답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한 가지 예시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두 갖고 왔어요. 결국엔 답은 똑같죠. 최우선순위로 정할 환자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하는 거죠. 모두 닥터스 ABCD를 따라야 되죠.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답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 이제 서머리 시간인데요.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넣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Connect and Reconnect 해야 되고 닥터스 ABCD 들어가야 되고 Patient Safety 그리고 Goals Care 들어가야 된다 했죠? Clinical Questions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의식이 없거나 있거나 둘 다 닥터스 ABCD를 바로 따라가면 된다 그랬죠? Unconscious한 경우에는 Look, Listen and Feel로 어세스먼트 하죠. 그리고 이제 CPR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의식이 있다면 닥터스 ABCD를 따라가지만 airway breathing에서 late pneumonic 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닥터스 ABCD EFG까지 봤는데 하나하나 봤죠. airway breathing 그리고 circulation, disability, exposure, flu, and then glucose까지 매니지먼트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에 핵심 클루를 주면 거기에 집중해서 답하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클리니컬 컨피던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다 들어본 내용이라서 핵심만 딱딱딱딱 정리하면은 금방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클리니컬 퀘스천스입니다. 하지만 다시 언급합니다. 지원하는 분야에 자주 묻는 질문들은 좀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 사이트를 적어놨어요. 가셔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호주 간호사 리틀빅 히어로의 인터뷰 바이블 시리즈인 클리니컬 퀘스천스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같이 봤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은 항상 봐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최대한 숙지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는요, 준비하는 만큼 잘 볼 수밖에 없는 게 인터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